자, 지금 우리 좀 전에 12개를 다 배웠잖아요. 12개가 뭔지에 대한 큰 그림은 우리가 그려놨고요. 그거를 이제부터 하나씩 매주 걸쳐가면서 한 번씩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SPSS로 어떻게 그걸 분석하는지를 쭉 배울 텐데, 중요한 거는 12가지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구분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표본 T검정, 즉 표본이 그룹이 하나일 때 우리가 T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룹이 하나일 때는 어떤 경우라 그랬죠? 어떤 특정한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설 검증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파인트 무게가 320g인데 그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320g인지 아닌지. 자, 중요한 거 가설이죠. 가설이 귀무가설, 연구가설 2개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귀무가설은 항상 같다. 또는 0이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아직 차이가 있다는 걸 검증하기 전이니까 차이 검증에서는 무조건 항상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요? 우리가 분석하는 통계 분석은 전부 다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320g이다가 귀무가설이고요. 320g이 아니다가 연구가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검증할 때 무슨 가설을 검증하느냐?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연구가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하는 거는. 항상 귀무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할 텐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데이터가 어떤지 탐색을 해봐야 되죠. 자, 조금 이따가 할게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탐색을 해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여기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뺄지 말지. 만약에 이걸 뺀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삭제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분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하고요. 표준 편차에다가 또 씌운 게 표준 오차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발자국이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언제일 경우에? 표본일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표본을 사용하지 앞으로는 따라서 표준 편차를 쓰지 않고요. 항상 우리는 표준 오차를 쓰게 됩니다. 발자국을 계산할 때. 이 얘기를 그랬어요. 자, 임계치는 320g에서 양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96인데 얘가 T분포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왜? SPSS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이런 거 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근데 기말고사 때는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돼요. 분석 다 알아서 해줘, 이제. 그러면 그걸 왜 배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고. 왜냐면 그래도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뭐구나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커트라인이 316g 요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오차다. 즉 표본이기 때문에 잘못 뽑아서 우리가 생긴 오차지 실제로는 320g 이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예요. 이게. 검정 통계량은 뭐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값이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구한 295g은 320g에서 표준 오차로 재면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 12발자국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2발자국 이내죠. 1.96발자국 이내라 그랬어요. 딱 봐도 이건 이미 글렀네.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확률로 계산해주면 그래? 그럼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얼마야? 제로야. 귀무가설은 절대 맞지 않아. 빵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설 검증하면서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니까 귀무가설이 100% 맞다부터 출발해서 95%까지 요 안에 있는 요 범위죠. 요 안에 있는 범위를 우리가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p-value에는 항상 1부터 시작해요. 100% 맞다부터 출발하니까 우리가 화면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록 이렇게 분포로 그리는 거랑 약간 틀려요.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자국으로 12발자국 떨어져 있고요.
임계치인 우리가 기준점인 316g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귀무가설에 맞을 확률은 0%고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확률로도 표시하고요. 발자국으로도 표시하고요. 평균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다 이러니까 둘 중에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는 뭘 쓸 거예요? 요거를 주로 쓸 겁니다. p-value. 왜냐면 우리는 가설 검정이니까 귀무가설이 맞았니? 네, 맞았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p-value 가지고만 우리가 검정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안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빅데이터 전공은 이제 R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R 프로그램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SPSS는 편해요. 사용하기 편하고 초보자들이 쓰기 쉬운데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R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코드를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1포번 T검정을 클릭하시면 자, SPSS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다 실행됐죠? 실행이 됐으면 여기 보면은 그 변수 하나 있죠? 그죠? 무게라는 변수. 얘는 집단 구분이 필요 없죠? 왜요? 집단이 하나니까 굳이 집단 구분 변수를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집단이 하나예요. 집단 구분 변수가 들어가면 그냥 하나니까 의미가 없어서 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 분석이라는 메뉴를 거의 활용할 거예요. 앞으로 많이.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 그 중에서 기술 통계 분석 또는 데이터 탐색. 옛날에 설명해 줬어요. 기술 통계 간단하게 분석하고 싶으면 기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주고 싶으면 데이터 탐색. 데이터 탐색으로 가봅시다. 데이터 탐색에 무게를 정속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무게를 정속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통계량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고,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도 나오니까, 이런 걸 보고, 아웃라이어가 심한 거는 제거해 주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죠. 통계 분석할 때 처음에 데이터 수집하는 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떻게 표본을 뽑을 거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잘 정리 요약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정리 요약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추론하느냐 이거예요. 자, 데이터를 이제 한 거를 배웠으니까 이제 추론하는 걸 배워봅시다. 자,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라고 뜨네요. 그죠? 그 중에 봤더니 1표본 T검정,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죠? 1표본 T검정. 누르고요. 무게를 오른쪽에다가 놓을게요. 무게를 검증해줘라. 그리고 밑에 보면 검정값이라고 돼 있죠? 이 검정값이 뭐냐면 평균을 뭘로 테스트할 건데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20. 요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320. 자. 우리가 지금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자, 우리 문제가 이거였죠? 자, 보시면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파인트 무게의 용량이 320g입니다. 라는 걸 검증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걸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320g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줘야죠. 그러니까 테스트 값이 뭐예요? 320g이다. 이거 우리 사전에 설명해 줬죠, 사례를.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총 100개의 샘플을 뽑은 무게가 이겁니다. 총 100개를 뽑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 100개의 아이스크림 무게예요. 이게 이 데이터가 뭐냐면 아이스크림 무게입니다. 100개 샘플로 나온 아이스크림 무게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얼마인지 이제 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검정값이 얼마냐?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20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자, 이제 여기 왜 넣는지 아셨죠?